은호를 살릴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뿐. 그가 진실을 끝까지 숨긴다면 당신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러 갔던 은호가 단 한 장의 종이에 적힌 진단으로 인해 자신의 세상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숨결까지 바뀌게 될 줄은요. 검사 결과가 조금 의외입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초기일 경우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혈모 세포 이식을 위해 가족 조직형 검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경실 공기를 한순간에 멈추게 했습니다. 은호는 숨을 쉬는 것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비어버린 듯 했고 그 비어버린 틈새로 여러 얼굴들이 스쳤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혼자 앉아있던 은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누구한테 먼저 말하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지혁이었습니다. 그와는 늘 조금 거리를 둔 선배 후배 관계였는데 막상 이런 상황에선 지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일까? 스스로도 의아했지만 더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지혁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호야, 병원 간다고 하더니 지금 어디니? 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얼떨결에 엉뚱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 선배, 오늘 날씨가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병원 앞 나무에 벌써 새순이 보이더라고요. 지혁은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은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에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지? 무슨 일 있는 거야?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이고 눈가가 뜨겁게 젖어왔습니다. 한동안 숨소리만 이어지다가 결국 낮게 터져나온 울음이 전화기 너머로 흘렀습니다. 선배, 나 있잖아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백혈병일 수도 있대요. 초기지만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대요. 어떻게 해요, 나는? 지혁은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쉰 뒤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놀랐겠구나. 그치만 지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아직 확실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 괜찮을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은호는 흐느낌을 삼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겁나요. 겉으론 괜찮은 척 했는데 병원에서 혼자 결과 들으니까 세상이 한순간에 멈춘 것 같았어요. 지혁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겁났을지 알 것 같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네가 기대고 싶으면 언제든 나한테 기대도 돼. 은호는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선배, 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무섭나 봐요. 지혁은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고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무섭다고 말하는 게 당연해. 그 말하는 순간부터 넌 조금씩 덜 무서워질 거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걸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견디면 돼. 나도 있고 성재도 있고 너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거기로 갈까? 은호는 흐느끼면서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 집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상하게도 선배 목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지혁은 그 웃음이 들리는 듯 잠시 숨을 고르고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오늘은 울어도 괜찮아. 내일은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자. 전화가 끊긴 뒤 은호는 로비 의자에 그대로 앉아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얼음장 같던 두려움이 지혁의 목소리에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길은 멀고 쉽지 않겠지만 지금은 그 위로 한마디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정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다녀왔니? 다 괜찮다지? 은호는 신발을 벗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에 정순이는 이미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은호야,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게... 정순이는 조심스레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봐.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병원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요. 초기 백혈병일 수도 있대요.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나 봐요. 순간 정순이의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은호의 눈에 그 두려움이 비칠까봐 입술을 살짝 깨물며 표정을 애써 가다듬었습니다. 정순이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은호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래, 놀랐겠다. 괜찮을 거야. 그리고 초기에 치료하면 금방 나을 거야.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나 아는 사람도 암이었는데 초기에 치료해서 지금은 얼마나 건강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은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보다 엄마가 더 놀랄까봐 걱정했어요. 정순이는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넌 치료만 잘 받으면 돼. 겁내지 말고. 은호는 그 담담한 위로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밤 은호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자 정순이는 부엌 불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서늘하게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울면 안 돼. 저 아이가 더 불안해질 테니까. 하지만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등을 기대자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 우리 딸. 어쩌다가 네가. 왜 내 딸한테 이런 일이. 불쌍한 내 새끼. 정순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나 힘들까봐 담담한 척하고 착한 내 새끼.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그는 침대 끝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은호가 방 안에서 혹시 들을까봐 소리를 죽이려 애썼지만 멈추지 않는 눈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제발, 제발 이겨내자. 내가 더 강해야 하는데. 하느님, 제발 저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잠든 듯 고요한 집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병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정순이가 괜찮다고 했던 그 담담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순이는 아픈 아이를 지켜줄 힘이 부족한 자신을 원망하면서도 다시 눈물을 훔치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울면 안 돼. 내가 더 단단해져야 그 아이가 버틸 수 있지.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병실 공기는 숨조차 얕게 쉬어야 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의사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았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초기 단계라 치료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니 가족 조직형 검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정순이는 은호의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지만 그 손마저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마치자 병실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족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날 저녁 지혁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혁이 들어오자 은호는 잠시 놀란 듯 눈길을 들었습니다. 아직 근무 중일 텐데 어떻게 왔어요? 일 좀 일찍 마쳤어. 그냥 와야 할 것 같아서. 지혁은 은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무심한 듯 짧게 던질 말조차 오늘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네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었지만 오늘 보니 그냥 옆에만 있고 싶구나. 지혁은 은호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은호야, 힘들 땐 그냥 기대도 돼.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그게 나한텐 고마운 일이 될 거야. 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버텨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동시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 혼란 속에 은호는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만은 기대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때 성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본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방해했나? 은호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오셔서 고마워요. 성재는 손에 들고 온 따뜻한 죽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맛은 그냥 그래도 병원 밥보단 낫지 않을까 해서.
그의 말투에는 평소에 가벼운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성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건 은호의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은호가 웃을 수만 있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 다짐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행동과 시선이 은호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천천히 스쳤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정순이는 창가에 서 있다가 결심하듯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숨을 길게 고른 뒤 결국 고성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 기억하죠? 만날 수 있겠어요? 아니 무조건 만나야 해요. 은호를 위해서 꼭 할 말이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지만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어요. 카페 창가.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지만 마주 앉은 두 여인의 표정은 그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깔끔하게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예민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병실에서 급히 나왔는지 외투도 단정히 여미지 못한 채였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얼굴을 읽으려는 듯 눈길만 오갔습니다. 결국 정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주 앉게 될 줄은 몰랐네요. 솔직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성희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두 손을 깍지 껴 테이블 위에 올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게 있어서. 은호, 그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그 아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래요. 정순이는 목이 잠겨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초기지만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대요. 의사가 부모의 조직형 검사를 먼저 해보자고 했어요. 고성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병에 걸리다니. 정순이는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요? 혼자 병원에서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군요. 그 아이가 얼마나 겁났을지. 그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그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고성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순이는 말끝을 더욱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 당신이 낳은 아이지만 기른 건 나예요. 그리고 그 애는 내 딸이에요. 당신이 미래가 중요하다며 그 아이를 내게 맡기고 떠났을 때 나는 원망스러웠지만 그 아이를 품었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살아야 했고. 정순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살기 위해 아이를 버린 건 난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원망보다 더 절실한 게 있어요. 그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피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그게 중요해요. 고성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할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되면. 정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지 못하면 원망도 할 수 없어요. 살아야 원망도 하고 묻기도 하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제발 그 아이를 살려줘요. 그 아이는 내 가슴으로 키운 아이예요. 고성희는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절박한 상태인가요? 정순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끝까지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도 울지 않았어요. 겁이 났으면서도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웃는 얼굴을 보며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 아이는 강하지만 너무 착해서 안쓰러워요. 그런 아이를 위해서 이제라도 친모로서 이것만은 해줘요. 고성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검사든 치료든 필요한 건 뭐든 하겠어요. 정순이는 힘없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다른 건 나중 문제입니다. 살려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두 여인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묘하게 닮은 슬픔이 담긴 눈빛을 나눴습니다. 한때 같은 여자로서 서로를 질투하고 미워했던 감정이 잠시 뒤로 물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복도. 간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환자분 가족의 조직형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펼쳐들더니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의사는 서류를 덮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를 당장 불러야겠어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시각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은호는 핸드폰이 울렸지만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멀리 복도 끝에서 은호를 바라보던 고성이는 잠시 걸음을 떼다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 한쪽이 살짝 들리며 불일치라는 붉은 스탬프 글자가 잠시 비칩니다. 하지만 곧 의사가 서류를 덮으며 가려버립니다. 은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창밖을 바라보았고 문 밖에 서 있던 고성이는 손을 꽉 쥔 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정순이는 그 둘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예감을 느낍니다. 누가 은호를 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관계가 흔들린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드라마 깜빡을 더 빛나게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깜빡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